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그 해양과학기술원이라는 그 국가연구소에서 해양오염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해줄 이야기는 이 해양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 항공모함 잘 알죠? 요즘 우리나라 동해에도 항공모함이 와 있는데 이 컨스텔테이션이라는 이 항공모함은 2015년에 이미 퇴역을 해서 이제 고철이 된 없어진 항공모함인데 이 항공모함과 관련돼서 아주 재미난 쓰레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항공모함이 그 알래스카 주변을 항해하고 있었을 때 일어난 일인데 러시아 잠수함이 이 항공모함 뒤를 쫄쫄 따라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러시아 잠수함을 자세히 보니까 이 항공모함에서 쓰레기를 바다에다가 쓰레기 큰 봉지에다가 쓰레기를 탁 버릴 때마다 그 뒤에 따라다니던 그 러시아 잠수함에서 싹 올라와 가지고 쓰레기를 건져가는 거예요. 그 함장님이 쓰레기 담당한테 물어봤어요. 저 안에 뭐가 들었냐? 그랬더니 이 안에 5,000명이나 타고 있는데 그 5,000명이 오늘 아침 먹은 거, 점심 먹은 거, 그 다음에 버린 깡통, 온갖 종이 쓰레기 모든 것이 다 비닐봉투에 넣어가지고 다 바다로 그냥 집어 던졌던 거예요. 근데 그걸 러시아 그 잠수함에서는 꺼내가지고 다 분석을 해서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으며 어떤 작전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알아내려고 했던 거죠. 지금 바다에 가보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그 해안가로 몰려온 쓰레기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쓰레기 중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쓰레기,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남은 쓰레기는 다 버리게 되죠. 그 버린 거 어디로 갈까요? 쓰레기 처리장으로 가서 대부분 다 소각을 하게 되는데 뭐 매립도 하고 소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쓰레기 중에 상당한 쓰레기들이 이렇게 바다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누가 버린 걸까요? 바다에서 어민들이 버리거나 실질적으로 바다에서 화물선이나 아니면은 뭐 군함이나 이런 데서 버리는 것도 있겠고, 그다음 양식을 하는 사람들이 버리는 것도 있고, 해변가에 가서 우리 해수욕하는 사람이 버리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물이나 로프 이건 누가 버린 걸까요? 어부들이 버린 거죠. 타이어 이거 누가 버린 거죠? 사람. 차주인이 버렸죠. 그 실질적으로 이 바닷가에 밀려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쓰레기는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 15%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로 갔을까? 아까 이 물 속에 있는 게 70%예요. 물 위에 떠 있는 게 15%, 그 다음에 해변가로 밀려온 게 15% 정도 되죠. 우리나라의 해안가에 가보면 이렇게 쓰레기들이 많이 떠 있는데 여기 보면 스티로폼 쓰레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스티로폼 쓰레기는 집에 우리 물건을 포장하고 남은 쓰레기뿐만이 아니라 이 동글동글한 거 있어요. 동글동글한 거. 요거는 부표라고 해서 양식을 하시는 분, 우리 굴이나 우렁생이나 또 김이나 이런 거 양식하는 데서 나오는 쓰레기예요. 근데 이 스티로폼 쓰레기가 문제가 되는 거는 자꾸 쪼개져 가지고 이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잘게 쪼개져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근데 과연 쓰레기가 이렇게 바다에 가면 어디든지 쓰레기가 많은데 도대체 쓰레기가 들어가면 분해되는데 몇 년이나 걸릴까? 이거 퀴즈. 100년, 80년. 자, 종이 한 장 버리면 종이가 잘게 쪼개져서 분해가 되는데 얼마 걸릴까요? 10년. 그거보다 그렇게 많이 안 걸리는데? 한 달 걸려요, 한 달. 우리 종이 박스는 몇 달 걸릴까? 종이 박스는 2달 걸려요. 선물. 스티로폼은 잘게 쪼개지는데 20년. 그럼 깡통은 100년에서 200년. 깡통은 100년에서 200년이나 걸려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플라스틱 통 이런 거는 몇 년 걸리지? 자, 500년 걸려요. 버린 사람을 추적하다 보니까 시화 후에는 옛날에 사람들이 쓰레기를 묻었던 장소에서 이렇게 비닐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옛날에 어민들이 버린 이런 어구들, 납으로 되어 있는 어구들도 나오기도 해요. 낚시를 하다가 그 밑에 달렸던 추가 그냥 떨어지게 되면 그것도 쓰레기가 되고요. 이 아까 얘기했던 양식장에서 버려진 쓰레기들이 이렇게 해안가에 떨어졌다가 나중에 다
잘게 쪼개지게 되죠. 병뚜껑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각종 병뚜껑들이 전부 다 나타나죠. 육상에서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여기 먹은 우리 그 생수병 뚜껑도 많이 보이죠. 여기 뭐죠? 낚싯줄. 이건 아까 스티로폼 쓰레기들이 조금씩 분해된 거. 이게 보면은 점점 모양이 여기 구멍도 뚫리고 약간씩 부서진 것들이 보이죠. 아까 500년이 걸린다고 했지만 아주 짧게 쪼개지는 것들이 그거보다 더 적게 걸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그림은 많이 봤죠. 주로 해류가 어떻게 지구에서 흐르고 있는지. 근데 여기 빨간 요 점에 우리나라 그 신발을 싣고 가던 컨테이너가 어느 날 갑자기 풍랑을 맞아가지고 그 컨테이너 문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우리나라에 싣고 가던 신발이 한 컨테이너가 전부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요 해류를 타고 요쪽 미국 해안부터 요쪽에 우리나라 그 새 신발들이 물에 젖어서 쫙 이렇게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 뒤에 여기 홍콩에서 싣고 가던 또 컨테이너가 12개를 잊어먹었는데 그 안에는 오리 장난감이 들어있었어요. 그 컨테이너 하나가 물에서 열리면서 그 안에서 약 28,800개의 오리가 여기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오리가 온 이 해류를 타고 이쪽을 넘어가서 영국에서도 발견되고요, 아이슬란드에서 발견되고, 노르웨이에서도 발견되고, 그다음에 지중해에도 나오고, 여기서 그 오리가 떨어졌는데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다음에 호주에도 발견되고 남아메리카에도 발견되고, 이렇게 그 한 번 쓰레기가 들어가면 이 해류를 타고 전 세계로 이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바다에는 이 쓰레기가 이렇게 모여 있는 섬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쓰레기들이 이렇게 모여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해류를 타고 돌아다니다 보면 어느 한 순간 점점 이 쓰레기들이 모이는 장소들이 생기는데, 우리가 연구를 해본 사람들이 가보니까 이 쓰레기 섬 위에 잔뜩 떠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쓰레기 섬이 있는 장소가 여기 가장 농도가 높고, 그 다음에 쓰레기 섬이 여기도 있죠. 그 다음에 이 밑에도 있고 이 밑에도 있고, 이렇게 전 세계 바다에 전부 다 쓰레기 섬이 있더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기 쓰레기 섬을 조사해 보니까 아까 그 노란 오리가 수천 마리씩 여 안에서 아직도 수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몇십 년 전에, 25년 전에 오리가 빠졌는데 지금도 여기 가면 쉽게 그 오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세제통인데 여기 구멍이 나 있죠. 여기는 짜게져 있고 여기도 구멍이 나 있고. 그럼 이 이렇게 작게 쪼개진 이런 쓰레기들이 어디로 갔을까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요런 마이크로 플라스틱이라고 부르는 조그만 그런 알갱이가 됐더라는 거예요. 이 알갱이의 사이즈는 5mm 이하, 한 1mm에서 5mm. 더 작은 것도 있어요. 뭐 그 제일 작은 거는 0.01mm짜리부터 그다음에 0.1mm, 또 1mm, 큰 거는 5mm짜리까지. 얼마나 작은지 한번 볼까요? 여기 그 마이크로 플라스틱이라고 쓴 요것도 플라스틱이에요. 요 쓰레기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건데 글자로 얼마나 작을까? 이렇게 색깔이 아까 파란색 세제병에서 온 놈, 빨간색 병뚜껑에서 온 놈, 하얀색 그 플라스틱 통에서 온 녀석,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점점 바다에 들어가서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이 겉이 우리 계곡에 가보면 돌멩이들이 맨들맨들하고 동글동글하죠. 그런 것처럼 바다의 플라스틱 조각이가 쪼개져 가지고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파도에 씻겨서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제일 작은 것은 지금 동전인데 동전보다 굉장히 더 작죠. 이건 아마 1mm 이하짜리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물고기들이 물을 마시다가 갑자기 이걸 먹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데 우리가 물고기 해부를 해보면 뱃속에서 이런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나오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선찌개를 먹어서 내장탕을 먹거나 아니면은 뭐 젓갈을 담아서 조개젓을 먹는다든가 새우젓을 먹어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새는
스티로폼 그 아까 알갱이들이 김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서 김을 굽다 보면 갑자기 거기서 이제 스티로폼이 같이 구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은 자 어릴 때 요 여섯 개 구멍이 뚫려 있는 우리 캔 들고 다니는 거 있죠. 그건데 어릴 때 요 거북이가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북이 몸이 점점 자라면서 여기 못 자라니까 이렇게 이상한 거북이 된 거죠. 자, 거북이가 그 아까 그물에 걸려서 목이 걸려 있고요. 요거는 또 다른 거북인데 여기 동그란 그거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그물에 걸려서 죽게 되죠. 해양 생물들이 자기가 마음대로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물이나 그다음에 로프나 이런데 비닐이나 이런데 걸려가지고 죽게 되는 이런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물개 한번 볼까요? 물개가 목에 밧줄이 이렇게 플라스틱에 걸렸는데 자꾸 몸이 커지니까 이 살 속으로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다음에 얘는 왜 여기 들어갔을까요? 여기 들어갔는데 나오질 못하죠. 이 녀석은 그물에 들어가서 나오질 못하고 여기도 목이 쪼여서 점점 이제 상처가 나고 골마서 이게 죽게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다음에 새들은 그 어선들을 많이 따라다니는데 그 따라다니다가 수십만 마리씩 이렇게 그물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근데 도대체 이 아까 포유류들은 뭐 물개가 한 10만 마리 죽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몇 마리가 죽는지를 우리가 세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죽고 있는 건 분명해요. 자, 그다음에 개는 어떨까요? 물고기, 그다음에 상어.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그 유령의 고기잡이라고 하는데 버려진 그물이 바닷속에서 유령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런 해양 생물들 우리가 계속 이 안에 물속에서 이제 죽게 되면 얘네들은 썩어서 없어지지만 조금 있으면 또 돌아다니다가 다른 물고기를 덮쳐서 계속 걸려 죽게 되기 때문에 도대체 피해가 얼마만큼인지 잘 모르고 수산자원이 이것 때문에 얼마만큼 줄어들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그물을 건져 보면 이렇게 죽거나 걸려 있는 애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봐서 이 유령의 고기잡이에 의해서 많은 생물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고래도 마찬가지죠. 고래도 그 안에 걸린 여러 가지 플라스틱 때문에 죽고 있죠. 그 다음에 아까 걸려서 죽는 거 말고 먹어서 죽는 게 또 다른 유형이 있는데 이 해파리처럼 생겼죠. 비닐봉지가 해파리처럼 생겨가지고 이 거북들은 해파리를 먹이로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맛있게 먹는 거예요. 저 해파리인 줄 알고 비닐봉지 먹고 있는 거 보세요. 그래서 뱃속을 열어보니까 뱃속에 비닐봉지가 들어가면 이 부력 조정이 안 돼가지고 잠수를 잘 못하게 되고 뱃속에 소화가 안 되는 비닐이 가득 들어있으니까 배는 부른데 먹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굶어 죽게 되죠. 그래서 또 지금 푸른 바다 거북이라는 멸종 위기종 거북의 배를 갈라봤더니 아까 그런 플라스틱 조각하고 마이크로 플라스틱들이 30cm 잔데 이렇게 한 마리 뱃속에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 물고기 배를 해부해 봤어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이런 플라스틱이 들어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버린 쓰레기가 바다에 들어갔다가 조각이 돼서 다시 여러분 밥상에 올라가게 되는 수도 있죠. 이 밑에 그 알바트로스라는 새 있죠. 커다란 날개를 가진 만화 영화에 많이 나오는 그 알바트로스가 이렇게 죽어 있는 알바트로스를 보니까 이게 뱃속에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애기 알바트로스한테 쓰레기를 먹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알바트로스의 배를 해부를 해봤더니 스티로폼 조각 다 여기 여러 개 들어있고 플라스틱 병 뚜껑, 그 다음에 플라스틱 펜, 우리 펜 뚜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낚시 도구, 그 다음에 플라스틱 링, 그 다음에 요거 나머지 요 새까만 게 오징어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만큼 쓰레기를 먹은 거죠. 1984년에
미국의 오레곤주라는 그 주의 어떤 한 공무원, 주디 넬슨이라는 공무원이 있었는데 그 여자의 책상 위에 잡지 하나가 잘못 배달이 된 거예요. 다른 주디 넬슨한테 가야 될 건데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그 주디 넬슨한테 이상한 그 잡지가 하나 배달이 되는데 그게 알래스카에서 만든 잡지예요. 근데 그 잘못 온 잡지를 열어보니까 거기 이 바다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서 이 사람이 그걸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 우리 이 오레곤주에 있는 바다 쓰레기를 치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을 한 1,500명 정도 모아서 해변가에 일요일 날 오시게 해가지고 240km 정도 되는 그 해안가를 치우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을 막 불러 모았어요. 그랬는데 그 행사가 있던 날 막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해서 이 주디 넬슨이 걱정을 했어요. 사람들이 안 오면 어떡하나. 의외로 1,500명만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2,100명이나 왔고 그날 그 240km의 해안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쓰레기를 치우는 그런 행사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게 1984년의 일인데 여기서 이 성공을 거두자 이 주디 넬슨의 이야기를 듣고서 전 세계 사람들이 따라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이탈리아에서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일본에서도 하고 미국에서도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9월 달이 되면 이 주디 넬슨이 처음 시작했던 이 바다 쓰레기 정화 활동을 전 세계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기회가 되면 9월 아마 중순 정도에 셋째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하게 되는데 그때 이걸 참여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어린 학생들이 아까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가져와서 이 현미경으로 관찰하기 위해서 조사도 하고요. 해변가에 가서 이렇게 쓰레기들을 치우는데 그 뒤에 이 프로그램이 발전하게 된 이유는 단지 가서 쓰레기를 치우는 것만이 아니고 쓰레기를 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왜 쓰레기를 조사를 하게 됐을까요? 어떤 쓰레기가 어떤 해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조사 용지에 내가 누구고 어디 살고 있고요, 몇 살이고, 그다음에 몇 메타 정도의 바다 쓰레기를 조사했어요라는 그런 걸 쓰고, 그다음에 바다 쓰레기를 주스면서 뭐 2인이나 3인이나 한 개조가 돼서 한 사람은 바다 쓰레기를 줍고 한 사람은 이 조사 용지를 적어요. 그래서 일회용 스티로폼이 몇 개, 플라스틱 빨대가 몇 개, 장난감이 몇 개, 세척 용기 몇 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 위에 보면은 일상생활이나 레크리에이션 활동에서 나온 쓰레기, 그다음에 바다 선박이나 양식 활동에서 나온 거, 그다음에 담배 피워서 나온 거, 그다음에 일부러 버린 거, 개인 기저귀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외국에서 온 거. 우리나라 해안에도 가보면 중국에서 온 쓰레기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온 쓰레기는 우리나라에 오고 우리나라에서 버린 쓰레기는 일본으로 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버린 쓰레기가 하와이나 저 미국 해안에 가도 우리나라 쓰레기가 많이 있어요. 그 대통령들끼리 만나서 회의를 할 때 쓰레기 좀 그만 버리세요 하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중국 총리한테 쓰레기 좀 그만 버리세요 하고. 왜냐하면 그 버린 그 나라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쓰레기가 아까처럼 떠내려가서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게 되죠. 그리고 아까 수백 년씩 분해가 안 되면서 자꾸 쪼개져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많은 쓰레기는 담배꽁초라는 게 밝혀져 있고, 두 번째는 우리 과자 봉지, 그 다음에 지금 먹은 요 페트병, 그 다음에 병뚜껑, 그 다음에 스트로, 그 다음에 비닐봉지, 유리병, 그 다음에 플라스틱 봉지, 종이 봉지, 그 다음에 음료 캔, 이런 순서로 10가지를 했는데 이게 탑 10 쓰레기라고 해서 아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사 활동에 참여해가지고 아까 그런 조사 용지를 써갖고 내면 선생님들이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쓰레기가 많이 이게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니까요. 해안에마다 다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조사해서 미국으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미난 또 연구가 이렇게 병뚜껑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면
이 쓰레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 페트병에 있는 병뚜껑이랑 중국에 있는 페트병이랑 병뚜껑이 달라요. 그래서 요 보면은 중국에서 온 건 요 파란색, 그 다음에 일본에서 온 거, 미국에서 온 거, 한국에서 온 거, 러시아에서 온 거, 이런 거를 병뚜껑 모양만 보고도 아,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오나. 이 병뚜껑이 많이 온다는 뜻은 나머지 쓰레기도 많이 온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46%의 쓰레기가 어디서 오죠? 중국. 우리나라는 여기 우리나라 쓰레기가 8%, 일본에서 버린 게 16%, 그다음에 미국 자기네가 버린 게 또 16%. 이 정도로 조사가 되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이런 거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물관에 가보면 이렇게 그 쓰레기에 관련된 그 전시품을 만들어 놓은 그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박물관을 돌아다니다 보면 아, 내가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겠죠. 해안가에서 쓰레기 많이 있으면 해안가에 놀러 가고 싶을까요? 안 싶을까요? 안 놀러 가고 싶죠. 여기도 치우는데 비용도 많이 들죠. 쓰레기를 100% 치우면 이렇게 많은 돈을 줄일 수 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 해안가에 이런 활동을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자기 학교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나가서 치우기도 하고 조사를 해서 해양수산부에 보내면 해양수산부에 있는 선생님들이 아, 우리나라에는 어떤 쓰레기가 누가 많이 버리고 그다음에 그 쓰레기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정책을 만들어서 법도 만들고, 그다음에 또 쓰레기를 막 버리는 사람한테 벌을 줄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반드시 바닷가에 놀러 간 사람은 쓰레기를 다시 가져오도록 할 수도 있고, 바다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치우는 사람이 없다 보니 계속 쓰레기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여준 것처럼 이 넓은 바다에 계속 쓰레기가 쌓이면 바다 생물들도 피해를 받을 것이고, 나중에 다시 우리 인간이 쓰레기를 먹게 되고, 그다음에 아주 작은 쓰레기 겉에는 독성 물질들이 몇만 배씩 농축이 됩니다. 그래서 농약이라든가 다이옥신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그런 쓰레기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 소각장에서 나왔거나 농약을 뿌린 그런 것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이 작은 알갱이 겉에 묻어가지고 농축이 돼서 다시 우리가 그걸 먹게 되면 독약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바다를 깨끗하게 지키고 쓰레기가 바다로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여러분 고맙습니다.